코로나19 방역 지표는 하나같이 빨간불입니다. 오늘도 새로 나온 확진자는 700명에 가깝습니다. 방역을 둘러싼 피로감도 쌓일 대로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백신 부족까지 겹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백신에 기대를 걸었지만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일정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혈전 논란이 불거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나라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신진 기자입니다. 덴마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외했습니다. 접종 후에 나타난 혈전 부작용 때문입니다. 지난달 11일부터 해당 백신 접종을 중단한 지 약 한 달 만에 아예 당분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조사 결과 백신 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We're now convinced of the plausibility and the causality of this rare syndrome of VITT. 영국이나 독일, 캐나다 등 일부 나라에서 제한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중단을 권고한 적은 있지만 완전히 중단한 나라로는 덴마크가 처음입니다. 다만 덴마크 측은 부작용 발생은 4만 명 중 1명꼴로 아주 드문 경우라며 백신 접종 이익이 더 크다는 기존 유럽 의약품청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It is not because we believe it's a bad vaccine. So our decision is contextual and specific to the specific situation in Denmark. Knowing that we have vaccinated most of our at-risk population, we are rolling out of our vaccines with a very high volume. 국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달라진다면 다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단서도 붙였습니다. 얀센 백신 접종 보류 상황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혈전증 부작용 논란이 이유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얀센 백신 접종을 중단한 미국은 긴급 전문가 회의를 열고 접종 재개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판단 근거로 삼을 정보가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 일주일 안에 회의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다음 주에 얀센 백신에 대한 안전성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이 얀센 백신을 승인한 뒤 유럽 각국으로 물량이 도착하고 있지만 혈전 논란으로 접종 여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웨덴 등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접종을 연기하기로 한 반면 프랑스는 기존 계획대로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우리 백신 계획도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이미 200만 명이 맞을 게 모자랍니다. 그런데 만 18세 이상의 일반 시민들로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하반기의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오는 11월을 목표로 했던 집단 면역의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만 18세 이상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대규모 접종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그래서 전체 백신 도입 물량의 88%가량이 3, 4분기에 쏠려 있습니다. 모더나와 노바백스 제품이 각각 2천만 명분, 얀센사의 백신은 600만 명분, 화이자 백신은 950만 명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약 571만여 명분입니다. 국제기구 코백스 퍼실리티에서도 874만여 명분을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의 절반 이상이 아직 국내에 없는 얀센과 모더나, 노바백스입니다. 심지어 얀센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혈전증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현재로선 상대적으로 이상 반응이 적은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늘리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백신 원자재 부족 등으로 지금 추가로 백신을 들여오는 건 어렵습니다. 정부가 계획해둔 3, 4분기 접종 계획이 꼬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라는 목표를 수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을 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고 무엇보다도 백신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국제적인 애교, 정상 간 애교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호주 정부는 이미 올해 안에 집단 면역을 이루기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정부는 아직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는 8월부터 우리나라에서 백신이 대량으로 위탁 생산될 거라고 발표했는데 어떤 백신인지 또 어떤 업체가 맡게 되는지 가장 중요한 백신 수급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정부는 8월부터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대량 생산된다고 했습니다. 국내 제약사 한 곳이 해외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11월 집단 면역 확보는 차질 없게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백신을 어떤 기업이 생산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백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급한 불을 끄겠다며 발표만 먼저 한 겁니다. 정부는 고비 때마다 문제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백신 회사에서 먼저 계약을 맺자는 재촉을 받고 있다고 했고, 우리와 빨리 계약을 맺자고 오히려 그쪽에서 재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이 백신 확보 전쟁에 나선 상황에서도 여유를 부렸습니다.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비교적 백신 접종을 일찍 마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백신을 더 사고 싶어도 살 수 없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입도 선매에 나서면서 씨가 말랐습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는 앞으로 몇 달간 백신 생산을 늘리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희귀혈전 문제가 불거진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 도입 일정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등에서 나오는 결론을 지켜보고 우리도 검토를 해봐야 하지만 도입을 미루면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백신 수급 불안정을 고려해 러시아 백신을 포함한 여러 백신의 추가 구매는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혈전증 논란이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입니다. 공통점은 모두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썼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또 혈전증 증상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윤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모두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썼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라고 불립니다. 두 백신은 이 바이러스에서 독성을 없애고 코로나19 항체를 만드는 유전자를 넣어 몸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침팬지, 얀센은 사람의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한 것만 다릅니다. 독일과 노르웨이 연구팀은 아데노바이러스가 과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것 때문에 혈액이 뭉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가 문제주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얀센도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미국 FDA, CDC 브리핑에서도 확답은 안 했지만 뭐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 V 백신도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합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부작용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혈액이 뭉치는 혈전증은 환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접종 뒤 2-3일이 지나도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숨쉬기가 힘들거나 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4일부터라고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1일, 어떤 경우는 28일 약간의 이제 국가마다 뒤에 그 경과를 봐야 되는 경우가 조금 상이하고요. 심한 경우 혈전증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오면 곧바로 병원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자사 제품이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서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이 고발당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공동 개최한 발효유 제품의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서 식품 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